주말에 키아리 채널 디스코드에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LMIA를 받으면 영주권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BC주에 계신 시청자분께서 하신 질문인데요. 아마 지금 캐나다에 체류 중이신 분들, 특히 BC주에 계신 분들 중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현실적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보고 들었던 생각을요, 캐주얼하게 하지만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LMIA가 뭔지 기본 개념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키아리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요. 환기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죠. LMIA는 이민자가 맞는 게 아니에요. LMIA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의 약자고요. 캐나다 내 사업체가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대신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 이게 캐나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갈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갈지를 캐나다 정부에서 조사하고 평가한 다음에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승인하거나 거절하는 과정입니다. 캐나다인이나 영주권자 중에 적합한 인력을 찾지 못했다는 걸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는 절차고요. 캐나다 내국인을 채용해도 될 자리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캐나다 내국인의 일자리가 빼앗기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LMIA가 거절이 됩니다. 반면에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가 캐나다에서 일을 함으로써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캐나다 노동시장과 경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평가를 하고 이 경우에는 LMIA가 승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식당이나 중식당 같은 에스니크 레스토랑을 예로 들어볼게요. 유능한 외국인 셰프를 채용해서 식당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은 그 밑에 내국인 키친핸드들을 여러 명 고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창출될 수가 있겠죠. 정부에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고용주, 그 식당에 LMIA를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공사들, 즉 RCIC들은 LMIA 서브미션 레터를 쓸 때 본인들의 역량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부에 어필하는 내용을 쓰게 됩니다. 고용주가 이렇게 LMIA를 받으면요, 승인받으면 고용주가 특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는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아서 그 고용주 밑에서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LMI의 로우 웨이지 스트림을 통해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받으면 기간이 1년이고요. 하이 웨이지 스트림으로 받으면 2년입니다. 기간이요. 그러니까 워크 퍼밋은 그냥 합법적으로 캐나다에 체류를 하면서 해당 고용주 밑에서 거기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일 뿐이고요. 워크 퍼밋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 자체로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영향을 받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럼 LMIA와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 영주권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진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워크 퍼밋을 받거나 연장을 한다고 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거나 아니면 없던 영주권 기회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해요. 워크 퍼밋을 받아서 캐나다에 더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계속 일을 하면 체류 기간도 늘어나고 캐나다 내 근무 경력도 쌓이게 되죠. 그러면 체류 기간과 근무 경력을 이민 점수 계산에 포함을 하거나 아니면 선발 요건으로 규정한 이민 프로그램들에 도전하거나 선발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말로 하면 조금 복잡하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CEC 프로그램은요. 티어 0, 1, 2, 3 직군에 해당하는 캐나다 내의 경력을 1년 이상 쌓아야지만 자격이 생깁니다. 선발될 자격이 생기고 여기에 도전할 수가 있는 거고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취득할 점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워크퍼밋을 받는다고 해서 점수를 직접 부여받는 건 아니고요. 이 워크퍼밋을 이용해서 체류 그리고 경력 기간을 늘려서 점수를 올리는 간접적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설명이 어렵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니면은 디스코드 들어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LMI의 워크 퍼밋을 받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자체로 직접 영주권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경력과 체류 기간을 쌓아서 특정 이민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이게 답입니다. 질문 자체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인데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로 이어가기 위해서 영상을 여기서 끊지 않고 조금만 더 계속하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이주공사들이 이 LMIA와 관련해서 어떤 내러티브를 밀고 어떻게 LMIA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이주공사들, 즉 RCIC들이 밀고 있는 내러티브가 있습니다. RCIC들은 요즘 이런 식의 말들을 자주 합니다. 2027년부터는 이민문이 조금씩 풀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익스프레스 엔트리야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PNP는 2025년에 티오가 반토막이 났었고 2026년 들어서 티오가 상당히
회복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PNP를 노리는 분들에게도 앞으로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를 판을 짜고 있고요. 그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해서 LMIA를 팝니다. 그러니까 LMIA로 클로즈드 워크 퍼밋을 새로 받거나 연장을 하면서 존버를 하면서 경력까지 쌓으면서 앞으로 이민문이 열릴 거니까 그 기회를 보자 하는 식으로 그런 방안을 밀고 있는 거죠. 저도 작년까지는 2027년 이후에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도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완전히 부정적이진 않아요. 다만 이게 언제 어떻게 열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요, 모든 이민자들한테 제일 중요한 질문을 잊으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뭐냐고요? 이민문이 열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한테도 이 이민문이 열리는 걸까요? 나한테도 기회가 오는 걸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도전하는 경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와 도시를 포함한 나의 스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으면 다른 이민 프로그램이 아무리 열려도 TO가 아무리 늘어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 이민문이 좀 열려서 경쟁자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면 본인이 도전하는 쪽도 조금 희망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쏙 빼먹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대충 뭉뚱그리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민문이 열릴 것이다 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자꾸 이야기를 끌어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민문이 열린다고 해도 그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똑같이 뭉뚱그려서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게 요즘 많은 RCRC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럼 왜 이걸 낙관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이민문이 열린다고 해서 2010년대 중반부터 포스트 팬데믹 시절이었던 2022년, 2023년 정도까지의 수준으로 다시 이민문이 활짝 열린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광란의 시기였죠. 익스패스 엔트리 커트라인 75점으로 한 2만 명 한 번에 선발한 적도 있고, 그리고 2021년에는 TR2PR, 요즘 어거지로 밀었던 그 TR2PR이 아니라 오리지널 TR2PR로 무려 9만 명을 선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대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이건 불편한 사실이지만요. 지금 캐나다 정부는 템포러리 레지던트들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캐나다를 떠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민 관련 정책들이 도입, 변경, 폐지되는 양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등 떠밀기를 시전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메디컬 직군 같은 부속 직군 종사자나 나이가 젊고 캐나다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이민자들, 그리고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어가 상급 레벨인데 불어까지 공부해서 불어도 어느 정도 하는 바이링규얼 이민자들을 압도적으로 크게 우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대부분의 선발이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인 거예요. 이민자 본인은 이 트렌드에 본인이 편승해서 정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지부터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RCRC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 같은 유튜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이 방향을 봤을 때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편 올해와 내년에 100 몇십만 명 수준의 템포러리 레지던트들이 체류 기간이 끝나서 모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뭐 뉴스 기사에도 나오고 그러고 있죠. 이게 현재 적체되어 있는 그 백로그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또 LMIA 같은 걸로 워크 퍼밋을 받아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등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체류 기간을 연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경우 일부는 불법 체류까지 감수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불법 체류하면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논의할 상황이 아닙니다. 고려할 상황도 아니고요. 참고로 불법 체류 상태에서 난민 신청하거나 망명 신청하거나 HNC로 구제받는 그런 제3세계 출신자들이 많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있고요. 심지어는 현직 한인 RCRC들 중에도 이런 말을 하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 출신 이민자들을 도매가로 비난하는 경우들이 좀 보이는데, 솔직히 말해서 캐나다 이민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전문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지식이 얼마나 딸리는지를 그냥 스스로 방증하는 거에 불과해요.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드시거나 화가 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팩트는 팩트니까요. 결국 조만간 이민자들 중에 상당수가 빠져나가면 백로그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이민 문호도 조금 더 열리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굼뜨기 짝이 없는 이민자 선발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는. 약 20일 전이었습니다. 5월 6일이었어요.
BCPMP의 차일드 케어 스트림에서 드디어 EC를 선발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데요. 이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지만 선발 인원은 겨우 86명밖에 되지 않았고요. 커트라인은 무려 115점이었습니다. 키아리 채널에서 당시에 이걸 딱히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무 인원수도 적고 커트라인 점수는 높아서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이 선발 자체가. 호주에 계신 EC 분들께서는 이 소식은 아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었던 5월 7일에 매니토바주에서 에듀케이터 스트림으로 431명을 뽑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물론 이거는 EC뿐만 아니라 초등, 중등 교사까지 합친 숫자이긴 하지만요. 여기서 EC 비율이 절반이라고 치면 215명이고 4분의 1만 잡아도 107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로 쳐도 BCPMP보다 한 20명 정도 더 뽑은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걸로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BC주와 매니토바주의 인구 차이, 체급 차이를 생각을 해야죠. 게다가 BC주와 매니토바주에 체류하면서 일하고 있는 현직 EC 인원수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이 20명 정도의 차이는요. 지금 많은 한인 RCIC들이 몇 년 전에 열심히 팔았던 루트가 뭐냐 하면은 한국에서 EC 자격증을 취득해서 캐나다 쪽 EC 자격증으로 전환해서 들어오는 코스, 또는 캐나다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EC 쪽 학업을 마친 뒤에 취업을 하는 코스를 많이 팔았죠. 그런데 한국의 이민자들은 BC주, 그것도 밴쿠버 같은 대도시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이민문이 많이 열려있던 시절에 BC주로 EC가 많이 유입이 됐었고요. 초창기에는 낮은 점수로 선발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점수가 엄청나게 올라갔고 지금 115점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아무튼 간에 현재 BC주에 계신 EC 분들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BCPMP로 빠른 시일 내에 선발될 수 있냐면은 별로 낙관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TNP 선발을 진행하지 않아서 적체되어 있던 기간 동안 영어 점수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거기에 불어까지 레벨 5 이상을 만들어서 점수를 추가로 확보해 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일부 RCIC는 이번에 BCPMP에서 많이 뽑진 않았지만 EC를 다시 EC 선발의 물꼬가 트인 셈이니까 조만간 더 적극적으로 선발을 할 거고 커트라인 점수도 내려갈 거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고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을 믿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MI에 받아서 클로즈드 워크 퍼밋으로 존버하는 게 영주권 가능성을 높여주냐. 물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간 것보단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으로 돌아가면 PMP는 포기하는 셈이니까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존버하는 게 그나마 낫긴 할 겁니다. 하지만 크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겁니다. 특히 BC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설령 이민문이 조금 풀린다고 해도요. 이게 LMI의 존버 모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분들에게도 열리는 문인지는 각자 본인의 프로필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판단하셔야 할 겁니다. 거주하는 주와 도시, 직업, NOC 코드, 그 직업의 NOC 코드 있죠. 그리고 급여 수준, 그리고 언어 점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요소들이 최대한 맞아 떨어져야 하고요.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입장이라 송구스럽지만요.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민에서 듣기 좋은 낙관적인 말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그리고 키아리 채널은 언제나 현실을 윤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lways remember, stay sharp and stay critical. 이상 키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